네,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연휴가 끝나갈 무렵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일 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주식명가 2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명가에서는요,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간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접수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을 텐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특집 주식명가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머니수급 위원님 그리고 송필호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두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분도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예. 네, 연휴 이후 이제 시장을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이제 세린메이, 5월에는 판다라는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도 정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하는데 2600선 코스피 갈 수 있을까요? 먼저 머니수급 위원님. 예. 일단 시장 흐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저는 시장의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하반기 시장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익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시장은 그동안 이제 탄핵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당히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약간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해소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이 박스권 범위 내 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거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이런 장에서는 이제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주도주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결국 주식이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쪽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4월 달 이럴 때 대선 관련주 라인 쪽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했다. 때로는 이제 많이 물리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반도체 라인 쪽 흐름이 못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라인 쪽 흐름에서 수급이 좀 양호하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제가 한 종목을 꼽아놨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공개방송에서 제가 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 앵커님 쪽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됐거든요. 네. 그래서 돌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미국의 관심 문제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시장에 관심 문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에 눈을 돌리는 그런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시장은 어떤 추세 전환이 쉽지는 않다. 왜?
시장에 확실한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역시 박스권 장세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 대응하실 때 아침마다 있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때로는 미국 시장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 놀랄 것이다. 지나치게 놀라지 말고 우리 시장이 지금은 종목장이거든요. 종목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나가면 약간의 불확실성 있는 시장에서도 진짜 좋은 황금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너무 불안 심리를 갖지 말고 종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잘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국내 박스권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가 국내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관세 영향은 이제 대부분 미증시에 반영이 됐고 미증시도 박스권 장세 그리고 국내 시장도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반도체 종목이 뭔지 궁금하네요. 위원님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송피로 위원의 시장 전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 안착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오거든요. 5월 시장 어떨까요,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 이제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4월 증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증시는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10조 이상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또 4월부터 공매도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4월 증시는 부진한 장세,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원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를 보면요. 퍼는 한 8.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지금 0.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밸류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그다음에 대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우리 증시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MSCI 측에서 글로벌 시장을 분리를 합니다. 선진국 시장, 이미진 국가, 그다음에 프론트 시장까지 분리를 하죠. 이 MSCI 측에서 6월 말에 시장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그동안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지 못했죠. 그 편입되지 못한 그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런 장애물들을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이번에 MSCI 지수 선진국 주시에 우리 증시가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주시에 편입되면요. 글로벌 자금이 무려 70조 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면 우리 증시는 6월 달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월뿐만 아니라 6월까지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두 분의 5월 시장 전망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5월 국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두 분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수급 위원님, 예. 아까 이제 좀 전에 반도체 쪽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 보면 좋을까요? 어떤 쪽 봐야 될까요?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 쪽 네. 이런 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년도 대선에서 화두가 AI거든요. AI를 성장 산업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AI가 성장하려면 결국 따라가는 것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선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도 사례를 보면 작년도에 이 전력이라든지 그다음 전력기기 관련주 흐름이 AI 특수로 인해서 크게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런 쪽, 그다음에 전선 쪽에서 LS 전선, 이게 이제 K 전력 관련주 흐름인데 이런 애들이 작년도에 수주가 한 30조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하는 이런 흐름인데 2030년까지 저는 전력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관련주 흐름들을 여러분이 눈여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선과 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 공급과 그다음에 전력 문제거든요. 근데 그 용수 공급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력 문제다. 이런 그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대선 후보자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될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토론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부각을 하게 되면 테마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의 흐름은 성장업 쪽이면서 AI 쪽과 이렇게 맞물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흐름이 있을 것이고 또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4, 5월 굉장히 크게 갔던 흐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종목을 보게 되면 종목 하나 간단히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명전기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 관련주 흐름인데 이 흐름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수급들이 지난 금년 초에도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4월 달, 5월 달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윗꼬리가 이제 굉장히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팔고 나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니거든요.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흔들어 놨던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다른 방송에 추천하면서 4월 20일에 추천하면서 상한가들이 갔다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려 탈지라도 이것은 수급이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멘텀만 나오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금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금구류가 초고압 금구류, 이걸 한전에 실내 품목으로 인증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고저압, 고압 이게 전력을 송전하는 데는 불가피한 그런 금구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급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전력주로서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을 본 것이 좋겠고 다만 여러분이 중요할 때 선침해 차원에서 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시 일정폭 이런 종목들 대량 거래를 수반해 놓고 행보하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런 이후에 돌아서는 걸 잘 보셔야 된다. 돌아서면 앞에 물량이 잡혀졌기 때문에 다음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게임을 할 수 않겠냐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지를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5월에 이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AI 쪽과도 연관돼 있는 섹터죠. 전력 인프라 쪽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송필호 의원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또 송필호 의원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5월에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의원님? 반도체 쪽이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쪽이요? 네. 이제 반도체 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왜 봐야 되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좀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콜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마존도 보면 자본 주체를 7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가 소외받았던 이유가 그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쪽의 투자를 축소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다시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도 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관심 가질 종목을 제가 정확히 찍어드릴 테니까 오시면은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네거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죠. 우리가 네거시 반도체 그러면 전통 반도체죠. 이제 D램하고 낸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낸드하고 D램을 생산하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요. 최근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성구매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러면서 D램 고정 가격이 4월 달에 보면은 무려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고정 가격도 보면은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낸드하고 D램 가격이 크게 급등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좋아진 쪽에 계속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작년에 이제, 작년보다 4월 달 수출이 3%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 반도체를 보면은 반도체 4월 수출이 작년 대비 무려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4월 반도체 수출 중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반도체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저는 이제 많이 움직인 종목보다는 최근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바닥다지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 반도체 관련주를 우리가 선침해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반도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5월에 반도체 쪽도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5월 시장 전망부터 우리는 또 어떤 쪽을 봐야 하는지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또 상담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정리해 보면서 상담 접수 방법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휴에 쉬지 못하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또 저희가 전화 그리고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에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전화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HJ중공업 HJ중공업이요?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8,000원에 30%입니다. 아, 네. 매수가는 8,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이 예. 종목은 머니수급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수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8,000원이시면 예. 잘 사셨습니다, 종목. 예, 잘 그럼. 사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여러분들이 금년도 시장에서 이 조선업종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네. 이제 작년도 11월 대선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는데. 예, 최근에 이 종목의 이제 3월 달의 거래량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월 달 거래량이요. 물량이 잘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조정이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왔다가 최근에 이제 보면 거래량이 1,800만 주가 나오면서 한번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것도 물량이 잘 잡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에서는 중요한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갖고 있냐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은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종목을 여러분이 조선업종을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해군 장성이 우리나라 와서 뭐 울산 지역 조선업종을 시찰한다 이런 얘기가 왔을 때 일시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투자자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투자자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후에 조용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 물량이 어느 정도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일시적인 수급 얘기를 가지고 주가가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 봐야 될 것은 수급이 어떻게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수급이 굉장히 잘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셔도 전 무리 없고 다만 홀딩 하실 때는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다.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끌고 가게 되면 저는 10,000원 이상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J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좀 보유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목표가 10,000원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수익까지 연결하길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102,000원에 네, 비중 20%요. 에코프로의 매수가는 102,000원, 비중은 20%이시군요. 네. 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예. 이 종목 송필호 위원과 함께 전략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2차 전지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는데요. 네. 최근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환경의 일면에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기업들의 MSC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큰 보도 신문 오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최근에 CATL이 보면은 나툼 배터리죠.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를 또 개발했다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주로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죠. 미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좀 증가세를 보여야 되는데 테슬라는 계속 지금 전기차 판매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 애널들이 2차 전지를 분석하기는 이제 다 빠져가지고 바닥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멀었다, 바닥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보면 2차 전지가 역서 가기에서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증가하는 소식이 좀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금 공매도, 에코프로 보면은 공매도 대차 거래가 1,800만 주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매도를 애군들이나 기관 아니면 공매도를 계속 지금 많이 팔고 있죠.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도 좀 증가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배일 측면에서는 좀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가가 좀 치고 가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중이 20% 정도면 저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하고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좀 부동산 투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 좀 하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송필호 의원님 그래도 에코프로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죠.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는 이게 우리가 자동차는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전기차 모멘텀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닌데
길게 보면은 다시 전기차 아니야 2차전지 관련주가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자동차, 전기차가 또 많이 나오는 만큼 2차 전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치고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기다림이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기다림 뒤에는 꼭 웃는 날이 오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 카카오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5만 1,000원, 그리고 비중은 50%, 비중이 꽤 있네요. 자, 모니수급 위원님. 네. 자, 카카오 매수가 5만 원, 매수를 잘했다고 생각한 타이밍이었는데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이런 종목들은요. 특히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이 대형 우량주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조그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어떤 뭐 미수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을 써가지고 물량을 확보해놓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매매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대형 우량주를 매매하신 분들과는 굉장히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카오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요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반기 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개별주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 시총 1,500억이라든지 2,000억 정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했으면 딱 묻어라. 우리 송필호님이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빠질 자리 없다. 시장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정해 나갈 때 나 이것은 길게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더라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3만 8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딱 엎어놓으시고 5만 1천 원 올 때까지 5만 1천 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가지고 팔고 다른 쪽으로 가서 빨리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손질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순식간에 주가는 5만 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조정은 4개월, 5개월 계속 쭉 받더라도 어떤 모멘텀만 이렇게 큰 주식을 할지라도 모멘텀만 받게 되면 순식간에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가지고 좀 버티는 전략, 이런 전략 꼭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버티시면 하반기 5만 천 원 분명히 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지금 5만 천 원 올 때 그렇게 수익 낼 때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 바라보시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 제 얘기가 맞나 한다고 지켜봅시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하반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카카오를 설명해 주셨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고 또 팔지 말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이 오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이번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고요. 매수가 가격은 이제 8,500원, 그리고 비중은 5%네요. 자,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송필호 위원님. 이 종목은 이제 약간 비싸게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종목을 이제 뜨기 전에 2,000원대 내가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한 4배, 5번 종목을 좀 따라가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오사 인공지능의 그 지분을 2대 주주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지금 프리오사를 지금 최근에 그 메타가 1조 7천억 정도 인수한다는 것을 이제 프리오사 인공지능 측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지금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대규모 자금이 또 유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대선에서 또 인공지능 이야기 또 공약이 한번 나오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추세 같은 거 뭐 차트 같은 건 다 무너져 있지만은 좀 기다려 보시고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손해 안 나면은
한번 교체매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였죠.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긴 했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을 좀 처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고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화제약이네요. 매수가는요 16,700원, 그리고 비중은 17%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제 지난주 종가와 그래도 엇비슷한 이 매수가인데 머니수급 위원님, 예. 대화제약 기다리면 이 매수가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대화제약을 사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련 얘기, 그다음에 이 라포락셀 관련한 종목인데요. 유방암으로 임상 2상, 3상을 추가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재료로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맨 처음에 급등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3월 달에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이 나왔다가 제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량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한가가 들어와서 물량을 흔들어 놨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주가가 움직일 듯 하다가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쪽의 종목들은 조정이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지금 보게 되면 얼마냐면 16,700원, 비중 17%인데 저는 16,700원의 비중 17%면 좀 견딜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화제약 정도는 실적도 대체로 괜찮고, 제약주 중에서.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매수 단가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하면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큰 틀에서 아직 제대로 못 갔거든요. 지난번에 갈 때는 작년도에 24,000원까지 갔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모멘텀만 조금 붙여준다 그러면 주가는 순식간에, 특히 이런 쪽의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16,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을 하면서 이런 쪽의 종목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앞에가 주포가 물량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나는 게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질문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21평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야? 끝없이 밀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물량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이제 40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 네. 앞으로 거래량은 더 감소될 거예요. 네네. 20만 주, 10만 주 그러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대화제약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금방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만 기다린다면 매수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문자는요, 역시 또 제약바이오 쪽이네요.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꼭 좀 상담을 해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송필호 위원님, 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긴 하거든요. 조금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기다리면 돈이 되는 종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책임 부분은 개별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특히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 엄청난 그 임상 결과를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앞으로 이제 폐암 치료제가 출시가 되면은 내가 보면 타그리스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폐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치료제, 그다음 표적암 치료제, 다양한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유한양행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고 약간 지금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시간을 좀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보면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정고점 근처인 한 1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시간하고 싸우시면은 한 목표가 16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조정이 있었던 만큼 좀 시간과 싸울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황양행도 그런 종목이고 다만 좀 기다린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니까요. 기다림이 힘드실 수는 있어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이상까지 가서 또 수익까지 연결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머니수급위원과 함께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6,950원이네요. 분할 매수 좀 하신 것 같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머니수급위원님, 이 종목도 지금은 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을 이제 문자로 질문하신 분들은 기술적 판단할 텐데 기술적 판단을 가지고 잘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울 거다 매매가. 네. 굉장히 까다로운 주식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4월 30일 날도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가 급등했다가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에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흐름이 좀 약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종의 종목들의 매매는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종목들은요. 주가의 과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뇌파 수립에 관한 동물 비임상 실험 관련해서 99%까지 항암 숫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결국 한 번은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 흐름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약해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 그러면 시장이 조금 박스권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장이다. 이런 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가 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좀 홀딩하면서 매수 단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6,900원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을 마시고 보시고 다만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에서 보면 음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 양봉 이후에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불안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빠져야 2만 원입니다. 최고 빠져봐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다만 매매가 좀 까다로운 주식이다. 그럴 때 이렇게 좀 까다로운 주식은요. 진짜 급등할 때 타임을 노리고 한번 매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매수 가격가 26,950원인데 고선까지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이상 왔을 때 잘 보시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한번 고점 던지가 고민하시고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안 움직인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절반 정도 차익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뛰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들은 검토를 풀었다. 왜?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 주식들은 개인 투자들이 매매하기가 쉽진 않아요. 좀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 깔끔하게 움직여야 수익률이 좋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를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한 번은 움직일 것이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말고 좀 크게 급등 나왔을 때 그때 좀 수익에서 매도를 하는 걸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송필호 위원과 함께 G2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요 8,000원대네요. 8,550원 그리고 비중은 45%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관심 받고 있는 ESS 관련 종목으로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요. G2파워 더 갈 수 있을까요? G2파워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체코하고 우리가 원전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프리마켓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전기장이 열리니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G2파워도 주가가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오는 양상을 보였죠. 제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본계약을 체결하겠네요. 7일날 체결을 하니까요. 이제 체코하고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체코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 민주당에서도 이제 SMR 관련주로 원전 정책에 대한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조만간 원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트럼프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SMR 관련 정책들을 계속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베트남 쪽에서 대형 원전 지금 체결할 가능성이 있죠. 최근 MOU 체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앞으로 내가 보면 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2파워 지금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는데요. 지금 좀 홀딩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G2파워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전 이제 한 7시 반경에 나온 속보라서 아마 확인이 아직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를 발표를 했는데 이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의 원전 계약에 이제 중지를 하겠다, 서명 중지를 결정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거든요. 위원님, 그렇다면 이 G2파워의 흐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중지한다 그래요? 네. 계약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결하는 거예요? 네. 노이터에서요? 나왔어요? 그럼 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제가 보면 네. 예, 내가 중지를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뉴스를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쪽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좀 참으시면은 주가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조금 전 나온 속보라서 아마 연휴에 확인을 못하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에서 환수원 원전 계약의 서명의 중지를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원전 관련된 종목들 G2파워도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솔직한 답변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두 분의 유망주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연휴에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한 종목씩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머니수급 위원님. 예. 자, 오늘 앞서 이제 여러 섹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내일 시장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내일 일단은 종목 추천하는 거죠. 네. 자, 삼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연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수급이 좀 잘 잡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보면 모터, 제어, 그다음에 감속기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렇게 세 개 재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최근에 빠졌던 배경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은 수급이 여기서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3월 달에. 다만 수급이 잡혔다 있자리더라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동반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졌던 거래량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심리적 매물이거든요. 이건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들어왔다. 이게 상한가가 들어갈 때는 방산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차량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방산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때 매집이 들어왔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16,000원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윗꼬리 달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수급이 살아있는 주식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 우선한 것은 수급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할지라도 주포가 물량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것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을 가질 때 어떤 세력이 갖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큰 세력이 갖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주막선 애들이 가져오는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대선 관련주에서 매매하시다가 많이 물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심리적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큰 세력들이 움직인 거 아닙니다. 단 이 종목은 큰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금 약하다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주 매물이 좀 있을 때 이걸 수급을 받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급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움직인다.
내일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여러분 관심 두고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물량이 잘 잡혀 있는가 이것은 내가 오늘 저녁 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세력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까지 자세히 좀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목표가 16,000원까지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하면 수급이 잘 잡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유망주 한 종목씩 듣고 있는데 오늘 머니수급 위원님은 3현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16,000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송피로 위원의 유망주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유망주 가져오셨어요? 바이오 쪽에 HLB 제약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약주군요. 네.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이 종목 한번 투자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까지는 HLB 그룹의 핵심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HLB 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항암제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내가 보거나 충분한 조정을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달이요. 3월 21일 날 HLB가 간암치료제가 FDA 승인이 불발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HLB가 5월 달이죠. 이번 달에 간암 치료제 승인에 FDA 승인에 3차 도전을 합니다. HLB 이제 간암 치료제가 지금까지 2번 FDA 승인을 신약 승인을 신청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겁니다. 이 간암 치료제가 신약 효능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을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 신약 효능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승인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5월달 3차 도전에서는 항서제약이죠. 중국의 항서제약이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5월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주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바닥권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가면은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LB 제약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19,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제가 보면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송피로 위원의 유망주도 공개해드렸는데요. 오늘 HLB 제약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유망주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직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따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머니수급 위원님, 어떤 주제로 열어주시나요? 자, 어쨌든 이번 주 시장부터 시작해서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때 할 때는 결국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수급이 잘 되고 똑똑한 종목,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방송을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종목. 예. 자, 송피로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위원님? 저는 5월 달에 단타칠 종목이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이 내일 사가지고 5월 달에 가지고 있으면 좀 수익이 크게 날 종목, 세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 방송 들어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저녁 10시에 열려 있으니까요. 두 분과 함께 5월의 시장부터 그리고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머니수급 위원 그리고 송피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